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직 임진일이 되진 않았지만은 오늘 갑자기 봉준호 감독 생각이 나서 임진일 좀 있으면 임진일 오죠. 우리 봉준호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에 위상을 올린 봉준호 감독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사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은 잘 모르는 거고 기우생이네요. 기우생이고 임진일주입니다. 역시 이렇게 어느 한 계통에서 두각을 드러내려면 백혼이 개강이니 양인이니 하는 저는 강한 성정을 가진 기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임진이라는 것은 개강에 속하고, 이 개강이라는 것은 리더십, 카리스마, 또 자기의 뚝심, 고집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운이 강하죠. 더군다나 이 편간이라는 것에 임묘가 되죠. 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권위, 권력도 되지만 사명감도 됩니다. 그런 것에 나를 임묘시키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기에 몰입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만 몰입하는 거하고 비견들을 몰입시키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도 전부 나의 그 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당성에,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틀에 다 이렇게 동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간을 깐 사람 중에서는 야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분이 6월에 임진이지 않습니까? 6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인이죠, 정인. 정인인데 정인은 선비사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한, 그죠? 안정적인 정인인데 이 욕정인이네요. 욕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끼를 가지고 있는, 그죠? 아이 같은 순수하면서도 청소년의 호기심이 많고, 또 이 욕정이는 도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변덕스럽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죠? 그런 또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편인이 자영을 일었네요. 그러면 이 마음의 이 갈등, 이런 인성의 형살, 유유자영이 좋게 표현되면 자기를 가시하고 뽐내는 쪽으로, 또 이게 금이기 때문에 공부, 학문, 정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파고드는, 우리 머리카락 홈판다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그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나쁘게 형성되면 자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아주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지든지 자학하든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라는 글자가 이 기쁨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형살이 있으면 뭔가 조소를 날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웃는 거 있잖아요. 또 좋게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유머적으로 발휘되기도 한다. 우리가 형살이라는 것은 고치고, 그죠? 조정하고, 재조립하고, 이런 것이 이제 형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을 형무소에 가두어서 교화를 시키죠. 그것이 형이죠, 형. 이렇게 바르게 맞추기 위해서 깎고 쪼이고 하는 과정을 형이라 하죠. 이거는 자형이라는 것은 스스로 형한다 이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깎고 쪼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유자형 있는 분들 중에서는 결백증 같은 게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근데 정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고, 이것이 소녀를 상징하거든요. 소녀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변덕스러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있는, 신기 있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연월이 유유자형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초년에 불면의 밤, 잠 못 들고 고민하고 상상하고 깎고 쪼이고 하는 그러한 밤들을 많이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우니까
그 사회 사람들의 마음, 그 조직 사람들의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인성, 그리고 계유라는 각각 개인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인성이 서로 형살나는, 서로 조정하고 서로 맞추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이런 것들, 이 유유자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좋아서 기뻐서 웃는다는 의미도 되고 서로가 그 상처를 헤비면서 비명 지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어떤 마음 인성과 개인, 이 비급이라는 개인의 인성이 서로 형사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초년을 보내고 그러한 것에 자기 스스로 불면의 밤, 고민의 밤, 그죠? 이 유유자이라는 것이 욕정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성을 느끼면서 예민하게 느끼는. 그러면서 금이라는 것이 정리하는 기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리.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원래 우리가 정인격은 정통 학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욕정인이 되면 이 도화살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연예계통이나 예술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시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이 욕정인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봉준호 님이 임진이라는 일주를 가져 있지 않습니까? 개강. 그래서 이 사회와 이 기유라는 사회와 계유라는 이 개인 간의 형살난 인성을, 그죠? 그것을 진유합으로 합인묘를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의 또는 경험의 정보의 결집체가 유금인데 그러한 유금을 가지고 와서 이 진토라는 뭡니까? 목과 하, 현실로 표현되는 거죠. 나무로 말하자면 유금이 씨앗이라면 열매라면 그 열매가 씨앗이 되고 씨앗을 가져와서 진토에서 뭡니까? 다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죠. 이 밖으로 가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유합 인묘를 시킨다는 것은 비극과 사회의 인성, 경험이나 마음이나 그 상처, 갈등, 기쁨, 온갖 것을 인묘, 녹아내게 만든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진토로 변화시킨, 근데 이 진토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편간이면서 그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뜻, 사명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천살에 해당돼요. 사유축이 되면 진이 천살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정한 뜻과 원칙에 이 사회 사람들의 또는 국가적인 개인적인 그런 형살난 인성들을 다양한 그런 기쁨과 슬픔과 자학과 교만과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인성들을, 마음들을 잡아 넣어 가지고 와가지고 합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녹여냈어. 그죠? 우리가 진이라는 것은 목에서 하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그죠? 천문지호에서 지호죠, 지호. 그것을 을사라는 것, 시를 저는 을사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을사로서 상간생제로, 목화로 그것이 표현됐다, 발현됐다. 그래서 진생사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금이라는 마음의 인성의 결정체를, 형살난 인성의 결정체를 진토라는 관으로 가져와서 녹여내서 그것을 압축을 풀어가지고 사라는 진생사, 빛으로 풀어냈다. 그래서 상간생제를 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대에 보여주게 되는, 표현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상처나 기쁨이나 모든 많은 경험들이 압축된 보석이라면 이 보석을 진토라는 조개 안에 머금고, 그게 진유합. 진유합은 조개가 보석을 머물고 있다. 머문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진주가 이 사하에 의해서 빛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금이 시나리오라면 이 진토라는 것의 어떤 관에 의해 가지고 원칙과 내 틀, 내 사명감에 의해 가지고 각색을 해서 그것을 사화로서 연출해 표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이 욕정인을 그러니까 이분은 이 비겁이라는 월간에 있는 개수의 유금이라는 비견의 인성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의 지식을, 비견의 경험을, 비견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인기를 갖고 온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분보다 먼저 그 영화를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축적된 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진토라는 것으로서 임묘시켜서 녹여내 가지고 다시 상간생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간생체 풀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래 이 유금이라는 정인격이지 않습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이 정인이 정간에 뜨지는 않았어요. 정간에 뜬 것은 기토, 개수, 을목이죠. 그럼 이것은 진토라는 관 안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과 틀, 자기가 만든 세상 또는 사명감 그 관에서 기토, 개수, 을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만의 장르, 봉준호의 장르가 생겼다는 평가를 이번에 받게 되죠. 그것이 이 임진이라는 이런 이 자기 중년 이후에 자기의 관으로 저 앞에 있었던 그런 경험과 지식과 이 영화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인성들을 더군다나 거기 형살난, 형살이라는 것은 상처도 많이 받고 교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기토, 개수, 을목으로서 다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월에서 투출한 것은 사회적인 일이지만 일에서 투출한 것은 자기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성을 합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것을 임묘시켜서 다시 자기만의 색깔로서 재조명해서 기토, 개수, 을목이라는 것으로 천간으로 싹 드러내가지고 봉준호 장르가 생겼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이 정간격의 시에 제가 상간을 본다는 이유가 이 정간의 어떤 그런 마음, 다른 이 정간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죠. 그것을 이 상간이라는 것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이 정간에 드러난 정간, 상간 뭔가 틀과 원칙과 규칙과 바른 것이 있는 듯한데 그 안에 뭔가 해악과 비꼬는 것이 있는 그죠? 그러한 상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고 이 비겁의 인성을 합으로 가지고 오기, 합인묘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또 잘 풀 수 있는 이 진유합이라는 것이 가을과 겨울이 서로 만나서 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을에 있는 유금이라는 결정체 이 열매가 저는 이제 이것을 조개로 조개 속에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 진주로 다시 진주로 보는 거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녹여내 가지고 이 진토라는 목화의 기운으로서 풀어서 쓰는 그래서 진사라망살이라는 것은 현실의 욕망을 잘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진사라망살을 잘 활용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하라는 재를 다시 사유축이라는 저 인성 이 세상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또는 세상 마음을 비춰주는 또는 새로운 그 이론을 만드는 그래서 이 사하라는 결국 결론적 재가 자기의 작품이 다시 그 인성을 장생하는 곳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모두 자체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정인격의 욕정인격이 형살이 났다. 형살이 났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 교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마음은 순수하다. 마음이 백색과 같이 순수한데 순수할수록 그 스크래치는 많이 남겠죠. 그러한 것이 이 인성이 이 정간이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간의 인성, 마음과 이 비겁이라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인성들이 형살이 난 거다는 거죠. 그 인산날 형살을 요 진토라는 내 관으로 이 천살에
하늘에서 내려준 그 사명감에 이 천살로서 진유합 가져와서 이 결정체, 이 사람의 형살남 마음 결정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녹여내어서 그것을 상간생제로 표현하는 진생사.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보여주는. 그러고 이 빛을 다시 이 진주 사유축으로 이 인성을 도와주는, 장생시키는 그러한 기운으로 순환시키는, 선순환시키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정간스러우면서도 상간성, 유머 위트가 있는 그리고 독특한 그러한 경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거기에 임진이라는 이 관에 자기의 어떤 사명이나 어떤 숙명에 자기도 임묘시키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인성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풀어서 쓰는 그런 개강의, 그죠? 그런 뚝심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아닌가 표현되네요. 다시 한 번 더 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사관왕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그런 영화 많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유자형이 좋게 표현한다면 웃고 웃는다 이 소리입니다. 입을 벌리고 웃는다는 소리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운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 사라는 것으로 빛을 잘 비춰주는, 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독이 되기를 이미 되었지만은 또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기를, 상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